요. 자, 우리 그 댓글창이 제일 빨라요. 지금 애청자분들께서 순직해병 특검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10일 조사하기로 했다. 댓글이 더 빠르다. 그러네요. 댓글이 속보가 더 빠르다. 그러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두 분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진짜 김태효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좀 이거는 드네요. 그때 결국 뭐 주진우 의원, 김태효 1차장, 네. VIP 경로수 관련해서 지금도 아직도 배후에 많이 밝히지 그렇습니다.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VIP 경로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아니 원래 그러니까 군 사망 사고가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수사단이 수사하고 잘하고 있었죠. 네, 경찰로 이첩하는 법대로 되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어서 그렇습니다. 8월 1일에 전화 받아가지고 7월 30일 날 보고 다 해놨는데 이거 돌려라.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이종섭 장관도 그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다는 부분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이종섭 장관이 그때 정황상 보면 김기한 사령관이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맞아요. 시키니까 아니 다 해놨는데 보고 다 아니 해놨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 네. 대통령이 막 화를 내면 아니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그쵸. 건가? 그리고 임기 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호주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쵸. 아, 그럼요. 시키는 네.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대통령으로부터 경로라고 생각할 만한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 예. 아, 그쵸. 이거 평소에- 되게 주관적인 판단일 수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야 임마 이 정도는 경고하신 게 경로 아니다. 아니다. 네. 경로 이 정도가 아니야. 맨날 선호입니다, 하시는데요. 선호. 늘 정도는. 네. 듣는 군대에서 늘 듣던 얘기인데 뭐 이제 이런 판단인 건데. 아주 온순하신 분입니다. 누가 들어도 경고인데. 네, 하여튼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새 특검이 동시다발로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아주 명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새 특검이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더 잘해야지. 맞아요.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주목받을 거야. 그런 경쟁 아주 좋은 바람직하다. 경쟁. 바람직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김태효는 내란 특검에서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불러야죠. HID와 관련해서 불러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불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국민의힘으로 좀 돌아와서 8월 19일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한다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놀라고 있어요. 왜 청주에서 하나? 그러니까 왜 그 청주에서 하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잘 취재가 안 되는데 그냥 사실은 이 막 표면적인 이유는 대관이 안 된대요 지금. 네, 킨텍스나 8월에 이런데. 네, 대관이 안 돼서 네. 청주에 간다라고 네. 하긴 하는데 네. 왜 굳이 근데 청주에 가나? 청주에 가면은 사람들 접근성도 힘들고 이 화재도 잘 안 될 텐데 청주는 또 기차가 없잖아요. 없어요. 네. 네,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버스 타고 가야 버스 타고 가야 네, 되는데. 버스나 자가용을 네. 타고 가야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는 건가? 그런 거 출입 같아요. 기자들도 이게 왜 이러 돈 기왕에- 쓰기 싫은 건가? 어차피 이게 정해져 있는 네. 선거라서 전당대회가 그래서 돈 쓰기 싫어서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건가?라는 추측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러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누구누구가 출마해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큰 관심인데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이 MBC 라디오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다선 의원이니까 그냥 본인의 의지로 나온 네. 거다. 이제 컨트롤이 이렇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네, 아니죠. 조경태 의원은 그냥 스스로 나온 거지 이걸 뭐 조율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친한이지만 친한이 아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니 내가 한동훈 내가 지금 5선 6선인데 지금 뭐 내 밑에 내 위에 누가 있어?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대표에게 좀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런 논리입니다. 한동훈 대표 나왔을 때 그래도 같은 편이 세력이 있는 게 낫지 않아? 우리가 연합할 수도 있고 중간에 드롭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네. 그런 면에서 더 좋지 않아?라고 하는데 약간 친한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쪽에 본인이 그러니까 가장 소위 말해서 원래 조경태 의원 특징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역 홍준표예요. 독고다이. 네. 내가 이렇게 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역 조경태 독고다이. 예. 예. 조경태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사이가 나빠요. 둘이 서로 알아보거든. 예. 너도 나냐, 너도 나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튀는 짓도 많이 하시고 뭐 전국이 있을 때 막 단상에 뛰어 올라가고 뭐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 왔을 때 나가라 뭐 수많은 걸 하는데 이게 행위를 많이 보였는데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조경태 의원은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 친한 게 아니라 왜 친조개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친조개. 예. 너네가 나한테 어렵네. 붙어야지. 친. 제가 말씀드린 어. 것처럼 내가 육선인데 뭐. 내가 예, 육선인데. 그리고 아마 상의 안 하고 저 말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한동훈계 쪽에서는 분위기가 이제 눈치 챙겨. 조경태 의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원래 혁신위로 빠지면서 예. 이제 체급이 안 맞으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예. 다시 또 선회한 것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지금 이게 주류와 비주류면 비주류의 왕이 누가 될 거냐 이거거든요. 네. 어차피 국민의힘의 주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뚜껑을 누구로 씌우냐의 문제죠. 네. 그걸 뭐 송원석으로 씌우냐, 권성동으로 씌우냐, 권성동 뭐 김문수로 씌우냐, 요걸 뿐이고 비주류 쪽은 이제 한동훈 안철수 싸움이거든요. 근데 비주류의 왕이 누구냐 이거 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이 어제 저 출마선 할 때만 네, 봐도 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으로 가고 한동훈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해봐야지 비주류 왕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둘 다 나오고 생겼어요. 안동훈도 나오고 나오죠. 안철수도 나오고 네. 다 네.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이것도 저희소에 들리면 PD 게임이기 때문에 네. 서로 눈치 보다 너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뚜껑 까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급으로 또 출마 러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최근에 화제가 된 칼럼이 있으니까 뭐냐면 언더찐윤. 언더찐윤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찐윤 취재 전문가 아니에요? 쉽지 윤핵관 않죠. 전문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 자체도 애초에 언더찐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내세운 그 당대표 후보다 그렇게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언더찐윤을 어떻게 혁신하느냐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핵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이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부의 그 국민의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다. 그냥 오히려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 비서관 보좌진 이분들도 따로 얘기할 때는 네. 진짜 좀 망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해줘라. 뭐 더 없냐 저한테도 뭐 더 좀 빨리 취재 좀 해라. 그럴 정도로 사실 굉장히 내부에서 무기력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위기 의식은 있죠. 네, 그리고 그 언더찐윤이라는 세력에 대해서 언더찐윤의 핵심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여러 명인가? 여러 명? 아니, 뭐 원래 찐윤이 찐윤들. 원래 찐윤을 그쵸.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는 거는 당연히 권성동, 윤한홍, 박성민 의원 그렇죠. 네. 이철규 의원은 원래 굉장히 그 찐윤 4인방으로 분류됐었는데 네. 이철규 의원은 약간 당 내에서 입지가 좀 곤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를 중심으로 코어를 두고 이제 많은 의원들이 TK 영남 중심의 의원들이 좀 세력화돼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다. 근데 그렇게 싸워서 이길 만한 세력은 안 되고 이를테면은 비주류의 왕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철수와 한동훈 간의 싸움일 때 누가 더 승산이 있는 겁니까? 그 저는 네. 그 이번에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장동혁 의원이 나오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얘기가 되고 나오실 있죠. 준비를 한 지난번에도 나올 생각을 어제 했었고 봤는데 장동혁. 네, 네. 장동혁 의원이 생각보다 당내에서 인기가 좀 있으세요. 네,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이분이- 장동혁은 뭐예요? 언더찐윤이 뭐 무슨? 아니죠.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좀
그래도 당내에서 뭔가 좀 실리적인 입장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 친한도 됐다가 친윤도 됐다가 했잖아요. 사실은 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기회주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히려 지금 당에서는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친장파 생기는 거 친장파. 장동희 의원은 언더가 아니라 온더찐. 온더찐이요. 네, 위에 온더찐이요. 잠깐 얹어져 위에 있다가 위에 네. 책상 아 위에. 그렇죠 그렇죠. 네. 온더찐이요. 네, 온더찐이요. 오늘도 새로운 말 많이 나오네. 그래서 저는 네. 이번 전당대회는 그래도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이 장동혁 의원 말고도 네. 여러분들이 좀 참전을 하지 않을까.